AI 테스트 키친 with google.com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자막에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밑에 그 유튜브 화면 밑에다가도 같이 추가해 놓을게요.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저랑 똑같은 화면이 뜨실 겁니다. 여기서 그냥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구글로 로그인 하시면 되고 신고가입니다. 이렇게 로그인 하시면 돼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하시면 이제 저랑 같은 화면이 뜰 겁니다. 신고가입니다. 아마도 한국에서 구글 아이디 만드셨으면 한국어로 뜰 거예요. 만약에 한국어로 안 뜨면 여기 아마 누르면 바꿀 수 있을 거긴 한데 뭐 영어로도 그 관계는 없으니까 이렇게 뜨고 지금 비디오는 되는데 대기자 명단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미지 생성, 그 다음에 음악 생성 이렇게 세 가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비디오는 지금 안 되니까 이미지랑 그 다음에 음악 정도까지만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밑에 눌러서 여기 그냥 시작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홈 옆에 누르면 떠요. 비디오는 지금은 안 되고 대기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하실 분이 있으면 미리 이렇게 여기 대기자 명단 등록해 놓으시면 나중에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이미지 FX에 오시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태그를 쓰면 됩니다. 태그를 쓰면 되고 독특한 게 지금 제가 만들어놔서 이미지가 뜨는 거 아마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뜨실 건데 한국어도 지원을 하는데 완벽하게 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몇 가지 만들어 봅시다. 지난번에 했던 거 바다, 그다음에 문, 달, 스타, 별 뭐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 독특한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노랗게 변했죠. 이게 뭐냐면 태그를 얘네들이 저한테 다시 역으로 추천해 주는 거예요. C 대신에 레이크나 리버를 한번 오션을 써보세요 라고 물어봐요. 도로 대신에 고속도로나 아니면 패스나 트레이, 별 대신에 땅 갤럭시 이런 걸 써보라. 이미지 품질은 괜찮습니다. 되게 잘 나오죠. 그렇게 나오고 여기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 다운로드되고 이미지 수정을 하게 되면 특정 부분을 수정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게 해안가가 조금 마음에 안 드니까 이 부분을 싹 눌러서 5분봉에서 신고가입니다. 이걸 어떻게 변경할 건지를 여기다 알려줄 수 있어요. 이거를 바꿔주세요. 뭘로 바꿔줄까? 배로 바꿔주세요. 5분봉에서 신고가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부분에다가 수정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알려드렸던 인페인트 기능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지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만 딱 선택을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배가 생겼죠. 5분봉에서 신고가입니다. 이런 것들 괜찮고 여기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거 뭐 로드나 길 대신에 고속도로 바다 대신에 5분봉에서 리버 신고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은 약간 이제 보면 사용자들을 충분히 배려한 거죠.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들이 좀 쓰기가 그러니까 온전히 이제 사용자가 입력해야 됐다면 이렇게 추천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나오죠. 사람을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게 사람을 넣으면 일단은 검열 같은 걸 다 하는 게 많아가지고 봅시다. 제대로 나올지. 한국어도 되니까 요거 하고 나서 한국어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머리를 좀 길게 한국어로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필요하시면 뭐 더 넣으셔도 되겠죠. 이런 거 나올라나? 와, 그럴듯하게 나오는데 그죠. 간판이 약간 글자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서울의 느낌 묻어횡단하고 있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생성에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표시되는 건 없어요. 저한테 정확하게 몇 개 남았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여기 이렇게 물음표 눌러보시면 뜨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아무래도 구글 같은 회사다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당신의 어떤 데이터를 가져갈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 생성에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쓰면서 제한량을 다 채운 적은 없어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미지 말고 내가 좀 놀랐던 게 로고를 되게 잘 그려줘요.
여기다가 로고라고 치고요. 어떤 로고를 만들어 볼까? 우리가 잘 햄버거 콜라, 햄버거 가게, 햄버거 시방 호구 왔는가? 햄버거 매장이 낫겠다, 그죠? 한국어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름은 5분봉에서 닭도리 신고가입니다. 버거 이렇게 아따, 이런 멀리 식으로 안 하면 나가버려요. 로고라고 써놓으시면 로고를 만들어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좀 놀랐는데 5분봉에서 신고가입니다. 시방 호구 왔는가? 영어로 하시면 좀 적혀질 텐데 5분봉에서 신고가입니다. 어떤 로고를 만들어 볼까? 컴퓨터 닥터리 나중에 이제 마음에 드시는 게 나왔을 때 수정하기 5분봉에서 쓰셔서 신고가입니다. 조금 3분봉에 수정하시는 아따, 것도 멀리 안 나가버려야.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오는 것까지만 보고 아따 넘어가도록 멀리 안 할게요. 나가버려야. 오, 로고 괜찮다, 그죠? 이쁘게 이런 거는 아따 멀리 이렇게 안 꼭 나가. 잘라서 쓰면 되잖아요. 5분봉에서 신고가입니다.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뮤직도 잠깐 빠르게 소개시켜드릴게요. 5분봉에서 신고가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여기 드시면 돼요. 5분봉에서 신고가입니다. 그 다음에 아따 멀리 안 나가버려야. 잔잔한 잠들 때 듣는 뭐 이렇게 음악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뭐 어떤 느낌이 아따, 좋을까? 멀리 안 바이올린 나가버려야. 5분봉에서 음악이 들어가면 신고가입니다. 좋겠다. 뭐 대충 이 정도만 할 거예요. 생성하시면 이제 이걸 가지고 시방 호구 왔는가? 음악을 알려줍니다. 여기 똑같이 이렇게 다 선택할 수 있게 나오죠. 나오네요. 이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네. 근데 두 개를 줘요. 두 개를 5분봉에서 주고 신고가입니다. 만약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여기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설정이 뜨잖아요. 설정. 다운로드 하시고 싶으시면 다운로드 누르시면 되고 mp3로 다운로드 받아져요. 설정에서 트랙의 길이를 이제 늘려줄 수 있어요. 늘려주시면 다시 생성하면 이제 1분 20초짜리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연속 재생 요걸 5분봉에서 눌러주시면 시방 호구 시작과 왔는가? 끝이 이렇게 시방- 계속 맞물려서 시방 계속 호구 연속으로 왔는가? 재생할 수 있는 음악이 생성이 됩니다. 아따, 사용하기는 멀리 안 어렵지 나가버려요. 않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제가 비디오 요거는 대기자명들 등록을 해놨는데 아따, 멀리 나오는 안 대로 나가버려야. 다시 한번 아따, 영상을 멀리 안 올려드리도록 나가버려요.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5분봉에서 이번 신고가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시방 마치도록 호구 하고요. 왔는가?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뭔가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는데 소개시켜 주세요 하면 제가 그것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5분봉에서 신고가입니다. 시방 호구 왔는가? 시방 호구 왔는가? 5분봉에서 신고가입니다. 시방 호구 왔. 아따 멀리 안 나가버려야. 시방 호구 왔는가? 시방 호구 왔는가? 아따 멀리 안 나가버려야. 안녕하세요. 5분봉에서 유튜브 신고가입니다.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동산 스토리텔러 시방 노비입니다. 호구 왔는가? 자주 방문해주세요.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들의 상황이 위태위태한 것은 맞는 것 5분봉에서 같습니다. 신고- 패닉바잉이다. 시방 호구 불이 왔는가? 붙었다 하는 것은 서울뿐. 시방 호구 지금 왔는가?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비롯한 거의 모든 부동산은 과거 숨을 대비 거래가 안 빵했습니다.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따, 사람들이 멀리 안 살아야 하는 나가버려야. 주거지, 즉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만 일부 거래가 될 뿐, 아파트를 제외한 비아파트 같은 아따, 멀리 안 경우에는 나가버려야. 이제는 공급을 하겠다고 나서는 건설사도 없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밀려나오니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5분봉에서 폐지했던 신고가입니다.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죠. 한마디로 5분봉에서 비아파트의 신고- 실질적 시방 매수 호- 주체인 3분봉에서 다주택 임대 신고가입니다. 수요를 되살려 비아파트 공급 요인을 촉진하고 민간 임대 물량을 추가 확보해 서민주거 5분봉에서 안정을 신고가입니다.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야기는 곧 주택을 사줄 시방 사람들이 호구 없으니 왔는가? 투자자, 투기꾼들을 늘려서 지금 시장에 나와 아따, 있는 멀리 매물을 안 해소하겠다는 나가버려야. 의지죠. 웃음을 빵했습니다. 투기꾼들에게까지 손을 벌리는 상황입니다.
2024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6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단기 등록임대 카드를 다시금 꺼내든 것은 비아파트 수요 위축에 따른 공급난 우려가 가중된 가운데 민간 등록 임대 물량마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져 올 상반기 전국의 비아파트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은 각각 1만 8천 가구와 1만 7천 가구에 그치며 장기 평균 대비 일본 26% 공공에서 수준까지 급감했습니다. 아파트는 건설사들이 지으려고 해도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설사들이 손을 떼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다주택자나 투기꾼들이 달려들어 구매해줬지만 이제는 세입자가 기피하려 하니 투자자들마저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또 2020년 153만 2,547가구였던 등록 임대주택은 2023년 지난해 143만 6,431가구로 7%에 가까운 9만 6,116가구가 쪼그라들었고 신규 등록 임대 물량은 2020년 28만 853가구, 2021년 18만 9,151가구, 2022년 13만 1,660가구 등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단기 등록임대 제도입은 국회법 개정 사안으로 현재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야당도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아파트의 한정에 제도입을 추진하는 사안인 만큼 야당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비아파트를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강제로 늘리게 권하는 것이 좋은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따릅니다. 차라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를 더 만들어 늘리면 되는데 비아파트라고 하면 결국 빌라와 오피스텔입니다. 현재 생기는 문제들이 이들 빌라와 오피스텔에 세입자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고 이러한 현상이 기존 집주인들 중 전세 사기를 친 빌라왕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생겨난 일인데 이러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제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모두 막을 수 있게 조치한 후 사람들이 다시 비아파트에 대해 시선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무작정 비아파트 공급만을 늘리고 임대사업자를 늘린다면 무슨 소용이 과연 있을까요? 투자자들이 세입자도 들어오지 않는데 과연 투자를 할지도 의문입니다. 과거와 지금은 상황이 너무나도 다른데요. 지금은 돈을 더 주더라도 구축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의 구축 아파트 전세가 조금 올랐죠. 빌라와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나중에 내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다. 너무나도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세입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빌라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금화도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시세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사고 파는 행위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시세가 일정치 않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투자 가치를 낮게 본다는 것이죠. 정말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꽁꽁 숨겨두고 안 팔려는 것은 사려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대기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한 것은 시장에 나오면 바로 팔리죠. 이러한 상품 역시 시세가 없습니다. 부르는 것이 값이니까요. 하지만 비아파트는 반대입니다.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나오고 매물이 쏟아져도 사람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시세가 없습니다. 3억에도 안 팔리고 2억 5천만 원에도 안 팔리고 2억에도 안 팔린다면 이 빌라의 시세는 얼마일까요? 처음 집주인이 부른 3억, 중간에 부동산업자가 5천만 원 닦으라고 한 2억 5천만 원, 마지막에 급매라고 내놓은 2억 원, 빌라와 오피스텔의 시세가 아파트처럼 일정치 않기 때문에 또 사기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입자들이 피하는데 이러한 점을 개선 먼저 하고 공급을 하려 해야지 시스템과 제도 개선 없이 일단 공급하고 보자는 태도는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다만 임대인들이 정부 제도권에 다시 발을 들일지는 미지수죠. 과거 집값 급등기였던 2020년 당시 정부는 단기 4년 등록임대 제도가 다주택자의 투기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됐다며 일순간 이를 폐지했고 그 사이 각종 규제를 더 씌웠습니다. 현재 임대인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졌다며 기존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이 우선 복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방 보고 왔는가? 일분봉에서 신고가입니다. 시방 보고 왔는가? 아따 멀리 안 나가 보라. 아따 멀리 안 나가 보라야. 시방 보고 왔는가? 아따 멀리 안 나. 아따 멀리 안 나가 보라야.
맞죠. 정부가 혜택을 주다가 없애버리고 했으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했다가 안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빠른 해결이 필요합니다. 아따, 멀리 안 그럼에도 나가 불구하고 불어야. 하더라도 임대인들이 와 정부가 이렇게 시방 하니까 보고 왔는가? 이제 비아파트 좀 내가 사서 운영해 볼까? 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아따, 멀리 안 지금 나가 부동산 불어야. 상황을 보면 아파트가 아니면 들어가면 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서울이 아니면 거래가 안 되죠. 지금 정부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삼분봉에서 그리고 신고가입니다. 오히려 의아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따, 이렇게 멀리 좋지 안 나가 않고 불어야. 정부가 판단해서도 서울만 이렇게 오를 이유가 없는데 서울만 오르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시세를 조정하거나 조작한다고 시방 보고 보고 있죠. 왔는가? 결국 정부가 칼을 뽑았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집값이 서울만 오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수도권 집값 띄우기와 투기 움직임을 점검할 예정이죠.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과 함께 대규모 공급 대책에 따른 부동산 투기 아따, 의심 멀리 안 행위가 나가 있는지 불어야. 기획 조사도 나설 예정입니다. 보고 지금 왔는가? 상황을 정부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8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 및 기획 조사에 착수한다고 아따, 멀리 했죠. 안 나가 불어야. 이번 점검 및 기획 조사는 정례적으로 추진하는 이상 거래 점검과 함께 2024년 7월 지난달 18일 열린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에 지난 2024년 8월 8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신고가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에 따른 추가 기획 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투기 수요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기획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무리 봐도 수도권만 이렇게 오르는 것, 그것도 수도권 일부 지역만 솟구치는 신고가가 나오는 것, 나머지 지역들은 거래 자체가 잘 안 되는 상황.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지금이라도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시방 보고 업계약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고 있다고 멀리 평가했습니다. 안 나가 집값 불어야. 오름세가 이어질 경우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 2024년 8월 8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도심지 내 주택 공급, 아따, 멀리 안 개발 나가 제한 불어야. 구역인 그린벨트 해제 후 신규 택지 공급이 담긴 만큼 토지 거래 현황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해 투기 움직임이 있는지 기획 조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 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 3구와 마포구용 산구성 동구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삼분봉에서 지역으로 신고가입니다. 점검 지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일단 가장 많은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는 강남 3구와 오분봉에서 마용성 지역이 신고가입니다. 1순위 점검 대상으로 꼽혔죠. 아무리 봐도 지금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이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들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파트 거래가 너무나도 죽어있는 상황이고 모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곳들만 오른다는 것은 어떤 세력이나 특정 단체가 가격을 올리거나 자전거래와 같은 행동으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장 점검반은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치유지 합동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거의 총동원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현장 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 매물 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오분봉에- 위법 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아따, 점검할 멀리 계획입니다. 아따, 이것으로 멀리 안 집값이 나가 당장 갚이지는 않겠지만 잘 조사해서 그런 상황을 만든 사람들을 찾아낸다면 부동산으로 장난치는 사람들은 멀리 안 나가 점점 불어야. 줄어들 것 같아 보입니다. 국토부는 앞서 시방 언급한 보고 합동 왔는가? 현장 점검반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거래 신고분 시방 전수를 보고 왔는가? 대상으로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해 아따, 3차에 시방 걸친 보고 왔는가? 정밀 기획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1차는 올해 1월부터 7월, 2차는 올해 8월부터 9월, 3차는 올해 10월부터 12월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죠. 국토부는 거래 신고, 분석 멀리 내용을 안 나가 토대로 불어야. 신고와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 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 규정 위반 등 편법 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일본봉에서 국세청은 탈세 의심 사례로 왔는가? 통보된 자료에 대해 자체 보유 과세 정보와 연계, 시방 자금 보고 출처 왔는가?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편법 증여 등 탄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인 금융감독원과 시방 보고 행정안전부는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대출금을 용도 외 이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 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죠. 관할 지자체는 허위 신고, 가격 거짓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확산되는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하죠. 결국 정부도 지금 상황이 이상 상황임을 깨닫고 기존보다 더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삶을 영속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투기 형태로 발전하면 집은 결국 있는 자들만 소유하는 것이 되겠죠. 정부가 과연 형식적으로만 이런 활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제대로 해서 다 잡아낼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본인들도 이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집값을 누가 띄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잡아내어 거품을 줄이고 사람들이 집 걱정 크게 없이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노비와 함께하는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 아따 멀리 안 나가 보러야. 시방 보고 왔는가? 아따 멀리 안 나가 보러야. 야, 진짜 됐다. 5분봉에서 신고가입니다. 저거 다 어디서 구했대요? 어디서 구했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훔쳤겠냐? 물어볼 수도 있지. 이거 바꾸려고 왔는데 이거. 아, 뭐 보던 것 같은데. 다 받겠죠? 이렇게 5분봉에서 낡은 걸 가져오면 신고가입니다. 어떡해. 아니 여긴 가치가 보존된다고 그 소문 났길래 왔는데. 알았어. 평생 바꿔준다는 소리는 왜 해가지고. 정말이가. 아따 멀리 안 나가 보러야. 부담 없이 골라. 언제든 5분봉에서 바꿔줄 테니까. 신고가입니다. 그럼 이번 모험은 시방 보고 왔는가? 리니지 2M 가치 보존 월드 신서버 에덴 지금 사전 예약 중. 무기도 되죠? 에? 잘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중국이 내놓은 경제 묘수라는 걸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금융 경제 채널이니까 금융 경제 내용이 아따, 멀리 안 하나도 나가 없을 보러요. 수는 없죠. 그래서 첫 번째로 갖고 왔는데 딱딱하지만 아마 들어보면은 마음에 막 와닿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제가 왜 갖고 왔냐? 5분봉에서 중국이 왜 경제 묘수가 필요하냐? 시방 중국이 보고 사정이 안 좋다는 건 뭐 많은 보고 분들이 알고 왔는가? 계시는데 엊그제 중국이 2분기 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성장률이 나왔는데 4.7%가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이번에 역성장 5분봉에서 발표했죠. 마이너스 성장 신고가입니다. 나서 지금 조금 기분이 아따, 안 좋은 멀리 안 나가 상황인데 보러야. 중국은 4.7%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5%가 넘었고 올해 중국의 목표 성장률이 5%였기 때문에 4.7%면은 예상을 하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인들이 보면 예상치를 조금 뭐 하회했을 뿐이지 뭐 성장률만 보면 QOQ의 값인데 뭐 그렇게 큰 문제는 5분봉, 없어 보이는 1분봉에서 4.7%니까 신고가입니다. 5에 근접했죠. 그런 수치인데 물론 이제 5분봉에서 서구의 신고가입니다. 몇몇 되먹지 못한 아저씨들은 이렇게 일정할 수 있느냐라고 의구심을 보이곤 하지만 그 의구심일 뿐이고 뭐 큰 문제 없어 5분봉에서 보입니다. 신고가입니다. 다만 이번에 중국 경제 지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건 바로 이게 문제죠. 중국의 소매 판매도 같이 발표가 됐는데 소매 판매 증가율 한마디로 5분봉에서 여러분이 신고가입니다. 얼마나 소비를 했는지 발표를 했는데 시방 보고 2%가 나왔어요. 5분봉에서 신고가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전체 성장이 5자를 찍어야 되는데 중국 소매 판매가 2%가 찍혔습니다. 산업 생산도 5%가 증가했고 5분봉에서 첨단 신고가입니다. 제조업은 뭐 9%, 첨단 제조업 투자도 막 크게 증가했어요. 근데
소매 판매만 유독 2%가 찍혔습니다. 2%. 아, 이게 시방 호구 중국 왔는가? 얘기인데 이상하게 좀 감정이입이 시방 되는데 호구 왔는가? 나라는 잘 나간다고 얘기를 아따, 하는데 멀리 안 그래도 나가보라야. 이상하게 중국 분들은 소비를 못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의 소비를 흔히 표방한다고 얘기되는 게 6.18이라고 있습니다. 6.18 쇼핑 1분봉에서 이벤트인데 신고가입니다. 중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이제 이날 얼마가 팔리는지를 5분봉에서 주요 지표로 신고가입니다.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 6.18 쇼핑 이벤트 매출이 항상 증가해 왔는데 중국은 5분봉에서 올해 신고가입니다. 전년 대비 최초로 7%가 아따, 감소했습니다. 아따 이게 6월 5분봉에서 18일 날 신고가입니다.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할인 같은 걸 많이 넣어주고 해서 많이 파는 건데 5분봉에서 감소되는 모습이 신고가입니다. 나왔고 그리고 저 이커머스 시장이 부진하다는 말은 중국의 어떤 1분봉에서 청년 신고가입니다. 20대나 30대 40대 요 라인의 소비가 부진하다는 건데 아니 근데 지표로만 보면 옛날에 많이 보여드렸지만 분명히 중국의 청년 5분봉에서 실업률은 신고가입니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5분봉에서 왜인지 모르지만 신고가입니다. 21% 넘게 올라가다가 아따, 멀리 안 갑자기 나가보라야. 발표를 안 하다가 통계를 5분봉에서 개편한 다음에 신고가입니다. 15%로 발표가 되고 그 다음부터 쭉 내려가서 3분봉에서 지금 신고가입니다. 13.2%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이 시방 호구 줄었어. 왔는가? 공식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는데 중국 청년들은 돈이 없죠. 그래서 5분봉에서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다가 신고가입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중국의 아따, 멀리 대학교 안 나가- 입학률이 몇 1분봉에서 퍼센트가 떴냐? 5분봉에서 신고가 92%. 아따 멀리 안 나가보라야. 대학 5분봉에- 진학률은 80%. 아따 멀리 안 입학률은 나가보라야. 뭐냐? 시험을 본 사람들 중에서 대학에 간 사람이 5분봉에서 92%. 신고가입니다. 중국인들 중에 대학 진학률이 80%. 대한민국 대학 진학률이 70%, 80%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대학 진학률이 많다. 왜? 5분봉에서 신고가입니다.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가고자 하는 취업 자리는 적은데 5분봉에서 신고가입니다. 아직도 중국에 일자리 없는 청년들은 많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뭡니까? 소위 스펙 시방 싸움을 호구 왔는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3분봉에서 미친 듯이 신고가입니다.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보면 5분봉에서 2023년 신고가입니다. 기준으로 중국의 수능 가오카오 응시자가 작년에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전년보다 98만 명이니까 거의 100만 명이 늘었어요. 1291만 명이 우리로 치면 수능에 응시했고 미쳤죠. 1291만 명이 수능을 봅니다. 가오카오를 본 학생 중에 대학 입학률이 90%, 거의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대학에 들어갑니다. 심지어 대학원까지 가는 비중도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300만에서 400만을 넘기 때문에 3명 중에 1명은 대학원까지 가요. 다 고등교육을 마친 이런 고급 인재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인류대학 경쟁률, 중국에는 3,000개가 넘는 대학교가 있고 대학원 이상이 있는 소위 말해 얘네들로 치면 이제 뭐 레벨우가 있는 소위 레벨이 있는 대학교가 1,200. 절기마다 다 다른 품종이 나와요. 지칭하는 말들이 농법으로 이름이 붙여진 애들도 있고 정말 그 품종이 다른 애들도 있어요. 얘가 신비향이라는 애인데 이게 좀 뽀글뽀글한 게 특징이에요. 당도가 엄청 높아요. 139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식, 동양식 표현으로 인류 대학교는 147개를 얘기합니다. 중국에서 여기 들어가려면은 경쟁률이 미쳤거든요. 얼마나 미쳤냐? 2021년 기준 저 인류 대학교 147개, 우리가 흔히 아는 베이징대, 무슨 칭화대 이런 데 있죠. 1,078만 명이 지원해서 67만 명이 합격했습니다. 저 147개. 합격률이 6.7대 1인데 물론 경쟁률만 따지면 뭐 16대 1밖에 안 되긴 하는데 1,078명에서 67만 명이니까 1,000만 명이 이제 탈락하는 그런 대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가고 싶은 일자리가 많지 않으니까 서로 스펙 경쟁을 하는 거죠. 석사까지도 받고 고급 인재가 쏟아져 나오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를 홀대합니까? 놀랍게도 제조업의 나라인데 제조업에 근무하는 분들을 우리는 이제 좀 안 그래. 우리는 그쵸? 그 현대차 갓산직 한번 뽑으면 난리 나죠. 어디 생산직 뽑으면 요즘에 우리나라 좀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 더 잘 벌거든. 더 잘 벌기 때문에 이제 생산직 그러면은 야 꿀아니요?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우리도 얼마 전까지 안 그랬어요. 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뿌리 깊은 블루칼라 근로자 홀대가 있는데 이 유교적 관점이 약간 있죠. 어디 산업공상의 나라에서 이 문으로 가야지 자네가 그 손으로 일하나? 이게 약간 있는데 낮은 사회적 지위. 참 우리나라도 이 사회적 지위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니 위 내 밑, 니 위 내 밑. 뭐 하면 니 위 내 밑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에 나라가 제조업 시방 호구 국가입니다. 왔는가? 너무나 명확한 제조업 국가예요. 13억이지만 내수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물론 크지. 근데 국가의 크기에 비해서는 내수의 비중이 작단 말이에요. 그럼 제조업 수출 국가인데 놀랍게도 제조업에 근무하는 블루칼라를 3분봉에서 홀대합니다. 1분봉에서 홀대하면 어떤 일이 신고가입니다. 펼쳐지냐? 홀대하고 임금이 작으면 당연히 안 가요. 안 가. 그 뭡니까 그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미스매치가 발생되는데 이거 우리도 미스매치 있잖아요. 우리랑은 규모가 10배짜리 미스매치가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매년 1000만 명짜리 미스매치가 이제 발생한다고 보면 되는데 자 그럼 물론 우리는 이 문제를 너무 잘 아는데 제조업의 나라에서 제조업에 근무한 사람들을 낮은 임금과 낮은 사회적 지위로 무시하니까 이 고급 인력이 된 이 중국 분들이 글로 안 가려고 그래. 그럼 새로운 서비스 산업,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만들면 되지 않냐? 그게 잘 됐으면 우리가 벌써 했죠. 잘 됐으면. 우리는 좀 얘네에 비해서 얘네는 더 어려워요. 우리나라보다. 왜? 첫 번째 글로벌 대기업들이 안 들어온다가 아니라 들어갔다 나갔어요.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일자리들을 글로벌 대기업들이 많이 만드는데 물론 우리도 잘 안 들어오죠. 무슨 콜라파고스네 갈라파고스네 잘 안 들어오는데 이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한술 더 뜨잖아. 왔다가 나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흔히 말해서 뭐 플랫폼 기업들 물론 우리나라도 플랫폼 기업들 뭐 하려고 그러면 머리에 띠 묶어서 뭐가 난리 나지만 중국은 우리보다 한술 더 뜨죠. 교육 플랫폼 무슨 뭐 사교육 어쩌고 해서 한 2, 3년 전에 날라갔죠. 배달 얼마 전에 날라갔어요. 뭐 하면 날라가. 규제가 강하고 내수가 약하고 그러니까 이 고부가치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대단히 어려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랑은 아니지만 제조업에 취업 못하겠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에 일자리 넣을 곳 갈 곳이 없죠. 2024년 중국 공무원 채용을 2배로 늘렸다 그러는데 약 39,600개의 자리를 두고 300만 명이 경쟁을 했습니다. 그럼 몇 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296만 명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공시생 탈락자가 296만이야. 이거 전체도 아닐 거 아니야. 전체도 아닐 거 아니야. 주요 도시만 따졌나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림동 고시촌이 몇 개 있는 거야? 100개 정도 만들어지는 거죠.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중국 청년들이 겪고 있고 그래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좋은 대학교를 나왔는데도 일자리가 없어요. 갈 데가 없고 이게 중국의 지금 내수 침체, 소매 판매 감소, 청년 일자리, 청년 실업률 20%가 사실상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결정적인 문제인데 지금 이거 해결을 해야겠죠. 해결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그래서 어떤 일이 펼쳐지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면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의 중국 매출이 코로나 이후에 거의 3년 만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감소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분들이 중산층이 올라오면 사고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그러니까 소득이 높아진 사람들이 막 몇백만 명, 1000만 명 늘어나기 때문에 이 매출이 안 주는데 줄었어요. 2024년에 지금 줄고 있습니다. 2024년 2분기 기준 14%가 감소했는데 특정 브랜드는 27%나 감소하고 이게 거의 코로나 이후에 최초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그건 명품 브랜드들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착각입니다. 소위 말해 명품, 사치품은 초부유층만 사는 게 아니죠. 옛날에 시컬리 한번 나왔습니다. 럭셔리 브랜드는 누가 삽니까? 슈퍼리치들이 삽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중산층이 삽니다. 당연히 중산층이 중산층에게 부유층의 꿈을 파는 것 이게 럭셔리 브랜드의 완전 맨 위에 있는 정말 비싼 소수만을 위한 걸 빼면 대부분 대중화된 럭셔리 브랜드들의 타겟이 저거죠. 중산층에게 부유층의 꿈을 판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매출의 절반 이상이 연간 한 250만 원 이하를 사는 소비자에게 나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연간 하나 사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이 많이 퍼지는 대중화된 그런 럭셔리 브랜드들은 중산층에게 부유층의 꿈을 파는데 중국에서 저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는 중산층이 어렵다는 말로 보면 되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옛날에 루이비통 CEO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명품은 일반 경제를 따르지 않는다. 가격 안 낮춰. 안 팔려도 안 낮춰. 낮춘다고 많이 안 팔려. 그러면서 당당하게 얘기한 게 중국에서 루이비통 LVMH 상품은 유럽 본토에 비해서 20에서 25% 더 비싸다. 그 꿈을 파는 거에서 그렇습니다. 꿈을 파는 거. 유럽에서 유럽 꿈을 팔아봐야 아무도 안 사잖아.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의 꿈을 팔아봐야 뭐 똑같은 소리야. 여기도 주새끼 저기도 마우스 그런데 그걸 내가 뭐라고 사? 하고 안 사는데 저 머나먼 그 동양에 오면 팔리죠. 뭐 파리의 약간 그 샹들리에 아래서 뭐 이렇게 샹들리 약간 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유럽 본토에서는 오히려 싸고 중국에서는 이제 가장 비싸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번에 아니 매출액이 14% 줄었다는데 최초로 코로나 이후에 그랬더니 루이비통 CFO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거 오해. 착각이야. 뭐가 착각인데요? 중국 매출은 줄었지만 일본 매출이 크게 늘었어. 근데 그건 일본이 잘 되고 중국이 안 된 거죠. 그게 아니라 중국의 부유층들이 엔화 약세를 이용해서 일본에 가서 쇼핑을 했다. 그런가? 그 엔화 약세 때문에 일본 거 샀다고
진짠가? 진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행복회로인지 진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렇게 얘기하면서 행복회를 돌리긴 했는데 근데 제 생각엔 그래서 일본 회색이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회색이 아니더라도 이게 줄은 게 일로 갔다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렇게 이제 행복회를 돌리는 게 지금 루이비통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메인 얘기로 들어가죠. 이건 다 우리가 다 아는 중국의 얘기고 그나마 중국을 지탱해주는 게 뭡니까? 내수가 안 좋으면 수출이죠.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수출이 좋다는 거는 뭐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YOY 3.6% 약하네. 약하네. 우린 더 크게 증가했는데 하여튼 중국의 성장 동력은 수출인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성장 동력의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인가?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인가? 일단 저기 머나먼 바다 건너 저 태평양 건너에 있는 나라의 대선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죠. 중국의 60% 이상의 관세를 때릴 수 있다. 심지어 그거보다 더 많이 때릴 수 있다. 60% 또는 그 이상. 저는 솔직히 엄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60% 말도 안 되지. 60% 관세 때리면 어떡해? 그럼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 물품이 다 60% 비쌀 텐데 자기네 물가 올라서 안 될 텐데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당당하게 60% 얘기했거든요. 많은 연구 기관에서 연구를 해본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데 60% 이상 관세가 현실화된다. 그러면 중국의 미국 수출은 약 19% 감소할 것이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도 엄청난 타격이지만 중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데 19% 감소. 이게 GDP로 따지면 얼마나 감소된 거냐? 포춘에 따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60% 관세는 중국 경제 성장률의 절반을 날려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표가 5%잖아요. 2.5%포인트가 날아간다는 거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날아간다는 건데 그러면 5% 성장하던 나라가 2.5%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5분봉에서 신고가입니다. 진짜 중국이 2.5% 성장하면은 만약에 5분봉에서 신고가입니다. 생각엔 이거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누가 되더라도 만약에 2.5%가 되면 진짜 트럼프가 60% 매겨서 중국 성장률이 2.5% 내려간다. 거의 IMF의 느낌이 날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5분봉에서 신고가입니다. 우리로 치면 거의 IMF 입장이 날 텐데 중국 경제는 폭풍이 올 수 있다. 아닐 걸로 예상을 하지만 아닐 걸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비명을 지른 나라가 제 예상엔 중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야, 안 돼. 야, 이거 되면 안 되는데 이 든 순간에 아마 IMF가 눈앞에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죠. 물론 이런 제 일반적인 전 되게 제너럴한 뷰인데 이런 생각에 반기를 드는 저희 직원도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그래서 뭐 맞는 얘기야. 그랬더니 아니래.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 암살 시도는 트럼프의 악재다. 저는 호재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호재 아닌가? 화재라고 주장하는 친구 있더라고요. 왜 화재냐 그랬더니 이렇게 그 나라를 갈라치게 되는 이런 위험한 인물을 뭐 미국이 이렇게 뭐 뽑겠습니까? 그 뒤에 그 어두운 손들이 이렇게 흔들어갖고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런 음모론은 잘 모르겠고 일반적으로는 트럼프 암살 시도를 했을 때 아마 트럼프가 손을 든 순간에 중국은 인상이 찌푸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지금 현재 미국 대선 후보의 모습을 보면 해리스로 거의 됐죠. 민주당은 해리스, 그 공화당은 트럼프로 거의 굳어져 가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마지막까지 버티던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해리스 지지를 선언했죠. 그래서 해리스 대 트럼프로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직원은 미셸 오바마로 강력히 얘기했다가 야 무슨 프로 나가서 그랬습니다. 미셸 오바마가 분명히 민주당 후보가 될 겁니다. 해리스는 안 돼요. 뭐가 안 되고 얘기했다가 딱 이틀 만에 이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선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뭐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러면 트럼프와 해리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두 후보의 격차. 트럼프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로 굳어지고 이제 와서 바이든 바꿔봐야 너무 늦었지 않냐? 해리스가 어려워지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미국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 48대 47입니다. 시방 호구 왔는가? 와우. 시방 5분봉에서 신고가입니다. 야 저걸 보고 와우. 이게 원래는 6월 달에 해리스로 바뀌기 전에 트럼프가 6%포인트 차이를 이기고 있었어요. 시방 호구 그러니까 꽤 크게 오차범위 밖으로 이기고 있었어. 뭐 48대 42 이 정도로. 그랬는데 치고 올라오더니 트럼프 해리스가 지금 박빙이고 더 놀라운 건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일수록 역전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게 되네. 야 이게 어떻게 역전을 하지? 야 이게 역전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뭐 미국이 그렇다니까. 해리스가 무소속 유권자들 사이에서 트럼프를 2%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 바이든은 무소속 유권자들 사이에서 10%포인트로 지고 있었어요. 시방 호구 왔는가? 그러니까 무소속만 따졌을 때 양쪽 공화당 민주당 말고 마이너스 10%포인트 차를
지금 플러스 2%로 바꿨다는 겁니다. 오, 게다가 가장 최근에 발표된 아따, 멀리 안 로이터와 나가보라야. 입소스, 그나마 좀 가장 공신력 있는 데서 발표된 결과는 44대 41로 멀리 안 해리스가 나가보라야. 역전을 했다. 아따 멀리 안 왜지? 나가보라야. 왠지 모르겠는데. 야, 왠지? 야, 막강하구나. 저는 꽤 차이 나게 질 줄 알았는데, 물론 지금 오차범위 냅니다. 오차범위가 아따, 멀리 안 3%포인트이기 나가보라야. 때문에 오차범위 낸데 44대 42. 아, 진짜 이 정도면은 시방 눈 터지는 아따, 멀리 안 그 나가보라야. 바둑에서 반딥 차이라 그러죠. 눈 터지는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치열하기 그지가 없다. 바이든의 사퇴 아따 후에 멀리 안 나. 해리스의 지지율 아따, 멀리 변화를 안 보면 나가보라야. 파란색이 올라가는 거 빨간색이 줄어든 건데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남성, 여성, 화이트, 블랙, 라티노 다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줄어든 거는 이제 어르신들 50대, 60대, 65세 이상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걸 제외하면은 전 연령, 전 성별, 전 인종에서 해리스의 상대적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시방 호구 왔는가? 어렵다. 야, 진짜 어렵다. 야, 주식만큼 어려운 게 정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게다가 웃긴 건 다른 거보다 진짜 웃겼던 게 이건데 카말라 해리스가 1964년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1946년생이죠. 트럼프가 바이든 보고 그렇게 뭐 나이 들어서 인지 능력이 부족하고 나이 들어서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걸 해요라고 비난을 했는데 지금 완전히 거울치러 아따 나가고 멀리 안 있죠. 나가보라야. 이거 뭐 64년생이 몇 년? 60이잖아. 60세 챙챙한 젊은이라고 하면 뭐하고 챙챙한 어떤 청년이 트럼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트럼프는 아따, 멀리 78세의 안 나가보라야. 늙은 범죄자다. 해리스 이거 성명입니다. 성명. 78-year old criminal. 물론 트럼프가 먼저 선빵을 날리긴 했어. 아따, 해리스 보고 멀리 뭐라고 안 막 나가보라야. 하니까 해리스가 대놓고 얘기한 게 78세의 늙은 범죄자라고 비난을 했기 때문에 네, 자기가 얘기한 게 그대로 당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80대 할아버지 보고 뭐 인지 능력도 부족하고 말 더듬고 기억력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60세 챙챙한 청년이 오니까 그대로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정말로 9월 달에 토론이 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젊음과 노인의 60세가 젊다 그러면 이상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젊음과 이제 상대적인 노인의 구도가 오히려 역할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역전이 됐고 만약에 카말라 해리스가 진짜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 당연히 미국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미국의 두 번째 여성 대통령 후보가 된 거고요. 만약 대통령이 되면 첫 번째는 누구였냐? 아따, 멀리 안 힐러리였습니다. 나가보라야. 힐러리 클린턴. 트럼프에 졌죠. 아따 멀리 안 만약에 나가보라야. 대통령이 되면 카말라가 멀리 안 최초의 나가보라야. 미국 여성 대통령입니다. 오바마에 이어서 두 번째 흑인이라고 말하면 뭐하긴 한데 인도 계열이 강하기 때문에 두 번째 유색인종 대통령이 되고요. 최초의 여성 뭐 저쪽에서는 유색인종 대통령 흑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여성 유색인종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트럼프가 이긴다. 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만 두 번을 이기고 대통령이 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하여튼 이제 그런 게 되는 요번 이제 대선 토론이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오분봉에서 같습니다. 신고가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박빙이다. 44대 42는 의미가 없죠. 거의 5대 5다. 이 상황에서 중국은 정말 엄청난 위험이 눈앞에 있는데 이번 2분기 성장률 발표를 한 다음에 중국 당국이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다. 너무 숫자가 안 좋아서 그런지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어요. 사실 열지 않은 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저 여러 번 의미가 없는 게 중국의 최대 정치 회의라고 불리는 삼중전회라고 불리죠.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중국의 뭐 최고위 관료들이 전부 다 모여서 4박 5일인가 거의 밤샘 회의를 하는 삼중전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앞으로 시방 5년간의 보고 정책을 왔는가? 정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향후 5년간의 장기 정책을 정하는 삼중전회. 중국의 최고급 정책 회의고 비공개로 해요. 비공개로 한 다음에 한마디를 딱 내. 우린 앞으로 5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 이게 가장 유명했던 삼중전회가 바로 덩샤오핑 등소평의 삼중전회였습니다. 1978년. 이때 무슨 얘기를 했냐? 사상의 방 실사구시. 사상을 따르지 않고 개혁개방. 뭐 신묘 백묘 얘기를 하면서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않냐?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개혁개방을 외쳤던 게 가장 유명한 삼중전회고 이때 개혁개방을 외쳤기 때문에 20년 뒤에 중국이 실제적으로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죠. 가장 최근의 삼중전회는 1분봉에서 5년이니까 신고가입니다. 2018년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중요한 걸 결정을 했는데요. 뭐를 결정을 했냐? 시진핑을 중심으로 더 밀접하게 통합하는 아주 중요한 거를 결정을 해서 그때 당시 나왔던 게 바로 아따, 국가주석 멀리 안 임기 제한 나가보라야. 철폐 시진핑 주석 3년님
사실상 영구 집권 시방 기반 보고 법적 왔는가? 마련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 보고 결정을 왔는가? 했던 게 아따, 2018년에 멀리 안 3중 나가보라. 전에였고 일본봉에서 근데 이때는 신고가입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내용이 많았는데 아따, 멀리 지금은 안 누가 나가보라야. 보더라도 그런 정치적인 내용보다 아따, 아까 멀리 안 얘기했듯이 나가보라야. 경제가 안 좋잖아요. 중국 부동산도 안 시방 보고 좋고 왔는가? 청년들 저렇게 시방 실업이 보고 앞에 왔는가? 있고 그리고 미국 대선이라는 엄청난 정말 막 트럼프 시방 같은 보고 왔는가? 대통령이 돼서 60% 관세를 때릴 수도 있고 중국이 시방 경제가 보고 훨씬 왔는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번 3중 전에 이런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중국 경제 어려우니까 묘수가 필요하다. 중국 지도부의 묘수. 중국의 모든 브레인들이 다 모여서 그야말로 최고급 브레인들이 모여서 4박 5일을 밤을 왔는가? 새가면서 묘수를 내는 거예요. 지난번 묘수는 시진핑 연구 그거였고요. 3년임이었고 무슨 뭐 어디에 당원에 뭘 올리네 안 올리네 이제 그런 거였고 그건 정치 쪽 브레인들이 모였으니까 이번엔 이코노미 쪽 경제 쪽 브레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결정을 내놓는 겁니다. 이제는 중국이 자신의 패를 보여줄 시점이다. 정치인 됐잖아. 3년이 4년이 됐으니까 3년 됐으니까 시방 보고 자신의 왔는가? 패 시방 뭐가 보고 있냐? 왔는가? 이 전에 시방 보고 마치 왔는가? 1978년 덩샤오핑의 역사적인 3중 전해처럼 사상해방 실사고시를 아따, 멀리 안 외치면서 나가보- 또 한 번의 시방 보고 대격변 왔는가? 혁신, 생산성 향상, 국영기업 개혁,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이런 것들, 구조 조정 뭐 이런 시방 하면서 뭐 보고 이렇게 왔는가? 질적으로 바뀔 수 있는 대변혁. 13억 인민들의 힘을 모아서 희망을 모아서 4일간 아따, 했습니다. 360명의 아따, 당 멀리 중앙위 안 위원들이 나가보라야. 비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발표된 결과 누구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시대 중국의 개혁 개방은 2029년까지 개혁 임무를 완수하는데 2035년까지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구축한다. 2035년은 중국의 장기 목표 완수의 해다. 그러니까 2029와 35가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은 4년임이 달려있기 때문에 아따, 멀리 그게 안 우연찮게 나가보라야. 겹치는데 이제 그쯤에서 그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꾸준하게 5분 구성님이 봉에서 쭉 신고가입니다. 밀어주셔야 꾸준함이 중요하잖아요. 이 정권 바뀌고 왔다 갔다 1분 한다 봉에서 왔다 갔다 안 되니까 신고가입니다. 그때까지 이제 꾸준하게 목표 35년에 돼서야 이제 패를 까보는 거죠. 그 전에 얘기하면 안 되지. 그때까지 딱 한번 묻어두고 한번 기대를 하라는 내용이고요. 근데 뭐 이런저런 굉장히 긴 뭐 규제 철폐에서부터 100개가 넘는 뭐가 나왔는데 기술 혁신, 기술 자립, 사회복지 개선, 재정민 금융 개혁. 근데 너무 거창하잖아. 뭐 구체적인 게 뭐 없냐? 첨단 기술과 높은 생산력으로 성장의 질을 높이겠다. 뭐건 당연하니까. 그건 당연한데 지금 뭐 지방 정부 부채 위기, 부동산 위기, 소비 위축, 청년들 저렇고 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미국이 뭐 관세 같은 걸 매기니까 그럼 위기가 오는데 뭘 없냐? 이번에 그 아따, 전문가들의 멀리 안 표현에 나가보라야. 따르면 뭐가 없더라. 근데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걸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전문가들이 야 이번에 뭐 진부한 클리셰 뭐 각종 철학적 수사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서구의 그 몹쓸 놈들이 이런 표현을 썼고요. 철학적 수사만 시방 보고 남발했다. 왔는가? 그나마 구체적인 게 연금 수급 연령 상향. 그거 법적 은퇴 연령을 높여서 연금 늦게 받으라는 거. 그거 잘 알아. 그거 아마 많이 올려야 될 겁니다. 제가 생각에 많이 올려야 될 건데 일단 요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최고위급 숙청. 원래 인민들이 조금 불만을 느낄 때는 이게 최고죠. 이게 최고입니다. 여기 내용이 없구만. 근데 뒤에 잘 보면은 누구 숙청 나오면은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데 친강 전 외교부장 뭐 자진 사임, 무슨 리상푸 국방부장, 뭐 당적박타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게 중국 인민들이 보면 좀 재밌는 이런 게 1분 봉에서 신고가입니다. 시방 많이 나왔고 시방 내용이 보고 없다는 왔는가? 비판을 들으니까 이 7월 22일 날 중국이 아따, 선제적 멀리 안 금리 인하를 나가보라야. 했습니다. 미국보다 CPP 먼저 인하했어요. 와 세계에서 뭐 가장 3분 빠르죠. 봉에서 물론 신고가입니다. 계속 인하라고 있는데 남들 올릴 때 혼자 인하라고 있었는데 7월 22일 날 또 금리 인하를 하면서 뭔가 아따, 경기 멀리 안 부양에 대한 나가보라야. 의지를 보여줬죠. 자 이렇게 사람들은 뭐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잘 뒤져보면 있긴 있었습니다. 있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흥미롭게 본 거 하나 먼저 보여드리면 결국 청년들이 원하는 고임금